보면요, 저희 이제부터 약속을 좀 할게요. 자, 주제가 뭐냐면, 자, 오늘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함수랑 두 글자가 더 붙을 거예요. 1차 함수 두 가지 종류만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얘들아 함수가 뭐냐면 함수 이 두 글자가 뭘 줄임말이에요? 뭘 줄임말일까? 함수. 자, 함수 이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문자가 두 개가 있어요. 오케이? 자, x, y가 있는데, 자, 변수 두 개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문자, x가 잘 변할 때마다, y가 오직이야. 오직 한 개씩 결정되는 관계. 자,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문자가 있어. 근데 두 개를 읽어봤을 때 x가 변할 때마다 y가 오직 한 개씩 결정이 되는 그런 관계를 모두 함수라고 불러요. x랑 y는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데 근데 어떤 규칙에 놓여 있으면 이건 읽어봤을 때 x가 변할 때 y가 하나씩 잘 될 것 같은데 그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개씩 결정된 관계는 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 뭐하지? x가 자연수일 때 변할 때마다 y는 x의 2배 이렇게 문장으로 적혀 있어. 그래서 x가 자연수일 때 y는 x의 2배 이거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죠? 이런 관계가 먼저 써 있잖아요. 그렇죠? y는 x의 2배. 그럼 여러분들이 표현을 그려볼까요? 해보자. x, y. 자, x에다가 너희가 숫자를 변화시켜봐. 자연수 중에 대표 뭐 있지? 1. 1이 있으면 끝까지 읽으면 y는 그거의 2배야. 1의 2배이니까 2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은 x가 2면은 y는 4. 3이면 6. 이런 식 한 개씩 x가 변해도 y가 잘 한 개씩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얘는 함수가 맞아요. 규칙에 잘 지켜지네요. 자, 근데 x가 있나요? 자연수일 때 x가 변할 때마다 자연수일 때에서 그때 y는 x의 약수. 자, 마지막 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y는 x의 약수. 말은 되네요. 근데 관계긴 한데 얘는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돼요? 자, x마다 y를 관찰할 거야. 그치? 근데 일단 첫 번째 자연수니까 자연수의 대표 1을 한번 변화줄게. 그럼 x가 1이야. 그러면 그 1의 약수만큼이 y야. 그럼 1의 약수는 누구 있죠? 나눌 수 있는 수. 자, 근데 x가 2는요? 이 x가 2는 y는 그 수의 약수예요. 2의 약수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1, 2. 됐습니까? x가 3이면요? 1, 3. 뭐야? 3은요? 1, 2, 4. 이런 식으로 일단 x를 몇 번 변화를 줘봤을 때 하나, 둘, 셋 변화 줄 때마다 그때 따라오는 y는 여러 개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라 부르자? 애매하네? 함수라고 부르자. 자, 함수라는 건 정확한 규칙이 어떤 도입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x마다 y가 여러 개 나오니까 하나씩 결정되는 우리의 약속과 어긋나. 그치? 그래서 함수가 아니고 동그라미 줬네? 절대 아니에요. 함수 아니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또는 쌤 y는 x의 약수. 이번에는 y는 x의 뭐하자라가 적당한 규칙 배수라고 할까요? 그럼 이것도 이거로 약속했을 때 이거는 함수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면 x가 1이면은 벌써부터 여기가 1의 배수 들이니까 여러 개 나와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름으로 함수라고 보기 어렵네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일단 x가 변할 때 y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문장이거나 수식들을 다 함수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괜찮습니까? 거기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설명에 파란색 설명 보세요. 한 개당 900원인 아이스크림은 x개 살 때 내야 되는 금액, 우리가 내야 되는 금액을 y번이라고 하면 그 약속은 지켜지면은 하나씩 결정이 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함수를 주로 거기 중간줄을 보시면 펑션, 함수의 연단어가 펑션이거든요. F-U-N-C-T-I-O-N. 그래서 함수의 약글자 F를 주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례 관계가 있고 반비례 관계 있잖아. 이런 것도 배웠던 거.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기억나? 네. 반비례도 기억나? 근데 그 수식은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x가 2배, 3배 될 때 y 2배 결정되는 게 정비례고, x가 2배, 3배 될 때 y는 역수배 되는 게 2분의 1배, 3분의 1배. 그게 반비례였으니까 그것도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이 하나씩 되니까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갈게요. 함수의 일단 뜻을 알겠어. 아, 결정이 하나씩 되는 거 하나씩이야. 여러 개 나오면 안 돼요. 자,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이 함수를 한번 해라. 기호로 한번 써볼게요. 함수 기호입니다.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공공의 언어로 만드는 거야. 수학적 언어로. 오케이? 공공의 언어야. 자, 함수 기호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 x가 변할 때 y가 나오잖아. 그래서 한번 x가 변하면 쪼물딱쪼물딱해서 어떤 y가 하나하나씩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 얘들아, 여기 마법의 박스가 있어. 텔레비전 아니에요? 박스. 자,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다가 원료를 넣어. 어떤 물건 넣어요.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 문자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박스에다가 어떤 눈을 감고 x를 넣어. 그리고 기다리면은 여기에 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최종 나오는 이 결과물을 y로 본다면, 다시 x를 넣었더니 섞이면서 y가 나와. 그때 이 중간에 x를 y로 바꿔주는 어떤 규칙성을 이제부터 fx라고 약속을 해요. 자, 함수 기호입니다. fx. 자, fx는 뭐냐면 x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데요. 얘는 넣어줬을 때 어떤 계산을 통해서 y가 돼요 라는 걸 기호로 뭐라고 부르냐면 y라는 결과는 fx랑 같다라고 표기합니다. y는 fx. 뜻이 뭐라고? x를 넣으면 y가 되게 하는 그 과정, 규칙성을 fx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항상 그 fx는 문제에서 수식을 줘요. 다시 한번,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규칙성을 문제에서 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그리고 이렇게 쓰기로 하고 주로 y를 생략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fx는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fx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약속을 했을 때 그때 x에 너희가 원하는 모든 수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뭐하지? x를 변화시켜봐. 한 1부터 해볼까? 그럼 그때 뭐가 나와요? 4. 자, 얘들아, x에 1을 넣겠다라는 것을 휴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기호 적을 때 f 괄호이고 x가 변했습니다. 1로. 그러면 얻어집니다. 여기다가 한번 쓰는 겁니다. 1을 넣어서 얻어지는 결과를 한번 여기다 1 넣어볼래? 1 곱하기 3 4. 더하기 1이니까 4로 바뀌어졌습니다 라는 걸 그냥 등으로 쓰는 거예요. 등으로 1 넣으면 4 나옵니다. 이렇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을 넣었을 때 얻어진 결과를 수학에서는 함수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값을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사이슈부터 국어시간 함수값.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함수값은 x가 변할 때마다 나오는 수를 다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쌤, 저는요 x가 1 말고 다른 걸로 변해볼래요. 변해보자. x가 한 5로 변해볼까? 그러면 x가 5로 변할 때를 강조하면, 일단 강조합니다. 5로 바뀝니다. f5는 뭐라고 쓰면 될까? 그냥 x5로 바꿔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고 검사, 계산까지 하면은 4, 5, 15에 1 올린 거니까 16으로 바뀐다. 이거를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이렇습니까? 그래서 근데 얘들아, 주로 지금 우리가 구한 F1, F5라는 것들은 함수값들인데 그때 얘는 뭘 위해? 전부 다 x가 변했습니다. y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y가 26, y가 4라는 소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표를 그렸을 때 x가 누구고 y가 누군지를 그냥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x에 1 넣었더니 여기다 계산해서 얻은 함수값 1 넣으면 4 나왔었죠. x에 2도 넣어볼까요? 여기다
2, 3은 6 더하기라면 10 나오고 3 넣으면 10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얘들을 주로 y 값으로 보시면 돼요. x가 변하면 나온다 y가. 오케이? 요 과정이야. 이 가운데 사이가 fx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규칙 깨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대입하시면 돼요. 참고로 얘들아 나는 지금 자연수만 넣었거든. 자연수만 넣을 필요 없어요. 정수를 대입해도 됩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대입하셔도 되고 분수를 대입하셔도 돼요. 2분의 1, 3분의 1. 오케이? 자, 일단 함수값 이런 계산들만 해볼까요? 잠깐 넘겨볼게요. 자, 170.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맞는지 한번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함수의 예시랑 함수가 아닌 예시가 있어요. 그 문장을 읽고 x랑 y가 잘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한 개씩 나오면 함수가 맞고요. 애매하게 나오면 함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자, 3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3번까지만. 네, 3번. 좋아요. 같이 볼까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고 함수인지 보는 건데 X살인 동생보다 3살 많은 준혁이의 나이를 Y라고 했어요. 나이를 Y. 그때 얘들아 각각 표를 채우면 4, 5, 6, 7 3살 더 많아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빈칸 채울 수 있고 그러니까 뭐가 돼? X가 변할 때마다 Y도 잘 변하죠. 한 개씩 변하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맞을까? 이런 쓸 때 함수가 맞다면 그거는 주인공은 주로 y예요. y는 x를 기준으로 x에 대한 함수이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좀 귀찮지만 얘들아 수식어를 좀 붙여주세요. 함수는 맞는데 이다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됩니다. 뭐뭐는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문자가 둘 중에 주로 결과를 주인공으로 보기 때문에 주인공은 y, 결과는 y는 원인에 대한 x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예시는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넓이가 60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가 x일 때 세로의 길이 y. 얘는 넓이가 60이 돼야 되니까 60 나오면 30, 20 세로의 길이를 감찰하는 겁니다. 15, 50 이런 식으로 잘 하나씩 잘 나오니까 얘도 똑같이 함수 맞아요. 이번도 함수의 예시입니다. 가로랑 세로. 세 번째는요.
x가 1일 땐 1이죠. x가 2로 변하면 아까 했던 예시야. 쌤했던 예시. 그래서 1, 2 1, 2 다음은 1, 3 1, 2, 4 이런 식으로 채우다 보면은 규칙이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뭐야? 얘는 함수가 아니다. 오케이. 세 번째 것만 함수 아니고요. 2번 함수 맞습니다. 1, 2번은. 그다음 두 번째 주제는 뭐야? 제목이 이거예요. 함수에다가 한 글자 값이라는 말이 붙으면 함수 사이시오 붙여야 돼요. 함수값. 자, 하나하나씩 x를 변화시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fx가 뭐일 때야? 여기 약속이 있어요. 8x라고 치면, 약속하면 1번 f1은 는 쓰고 그냥 값 위를 바라보면서 x 1을 올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1 올려놓고 값 들어가면은 8일은 8. 그다음에 2번은요. f 바로 열고 마이너스 2 하면 이거에 얻어진 결과는 다시 위를 바라보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결과. 마이너스 16이죠. 세 번째는요. f 4분의 1 x가 4분의 1로 바뀌었다고 치면 그러면 곱하기 진행하면은 8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 나오죠. 오케이? 암산되시죠? 네 번째는요. f0 x 0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0으로 바꾸면 8령은 0이죠. 그래서 계산된 결과들을 4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3번은요. 똑같이 함수값인데 이거는 분수꼴이야. 바로 fx가 뭐죠? 마이너스 붙어있고 분모분의 15야. 뭐지? 하다가 그냥 이런 규칙이 있다고 칩시다. 자, 1번 뭐예요? f 마삼 x를 마삼으로 변화시키면 돼. 변해주세요. 그러면 변화시키면 마삼 넣고 분의 15하고 마바하면은 이거 5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두 번째는요. f1은요. x1을 넣은 결과를 하면은 마이너스 15. 세 번째 f6 6을 집어넣고 검사하면 마이너스 6분의 15라고 쓰고 약분 안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f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일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살짝 헷갈리는데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f 마이너스 2분의 1 어떻게 그리세요? 근데 이거 그 마이너스 10 나누기 x가 x로 하면 네. 이거 그래서 이게 역수로 바꾼다고 바뀌어서 네. 해가지고 하면 30이 돼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얘들아 이거 대입하기 어려울 때는 이거 식을 바꾸자. 뜻이 뭐냐면 이렇게가 분자야. 나누기 분모 x라서 얘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수를 마이너스 15를 나누시오 요만큼 x만큼으로. 근데 나눈다라는 게 이게 뒤에 거 분수라서 역수의 곱하기로 진행하면 그쵸? 따라서 이거는 오케이? 니까 32 플러스 30이에요.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단 함수의 뜻과 기호였습니다. 함수의 기호. 자 다시 앞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박스로 갈 거예요. 자, 129쪽에 3번 박스. 자, 이제부터 우리 그러면은 함수라는 건 x가 변할 때 y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이미 제목이 써 있지만 두 글자를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요. 자, 1차 함수. 자, 1차 함수야. 그리고 1차 함수가 이제부터 계속 너희를 괴롭힐 거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부터. 자, 1차 함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1차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함수의 규칙 중에서 자, fx가 x가 변할 때야. x가 변할 때는 ax 더하기 b 꼴로 표현 가능한 함수를 모두 1차 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여러 규칙 중에서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이거래요. ax 플러스 b. 자, 뭐냐면 fx는 a의 x를 곱하고 더하기 b. 여기서 등장한 애들아 a랑 b는 반드시 뭐냐면 a랑 b요 상수고 상수입니다. 상수라는 건 항상 일정하다예요.
자, 일정한 상수가 놓여있는 이 형태를 이제부터 전체식을 1차함수라고 불러요. 아, 이거 1차함수야 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 그렇습니까? 근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y는, 그러니까 fx는 이거라 ax 플러스 b라고 표현 가능한 모든 식을 1차함수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x 앞에 있는 a 있죠. x 앞에 곱해진 a는 0은 안 돼요. 그러니까 0이 아니면서 수이거를 앞에 놓여있는 걸 전부 다 1차함수라고 부릅니다. 쌤 b는요? b는 상관이 없어요. 0이어도 돼요. 다시 a만 0이 아니면서 결정되어 있는 이 식을 1차함수라고 부를 건데 근데 b는 0이어도 돼요. 다시 자, 예를 들어 fx는 2x 빼기 3 이런 게 이제부터 1차함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왜죠? 형태를 보는 겁니다. 오케이? 끊고 끊으면 x 앞에 있는 거 x 뒤에 있는 거 다시 한번 x 앞에 있는 거 x 뒤에 있는 게 곱하기랑 더하기로 볼 수 있다면 전부 다 1차함수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2 곱하기 x잖아. 2x 그리고 이거는 더하기하고 3이 더해진 걸 본다면 어쨌든 여기는 x 앞에 수가 있는 거고 상수 여기도 상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랑 숫자의 결합으로 붙어있는 이 식을 1차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래도 돼요. fx는 우리가 아는 수는 정수만 숫자인 게 아니야. 유리수도 숫자야. 3. 이거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돼요. 3분의 1x 더하기 5분의 6 이것도 1차함수예요. 오케이? 분수 됩니다. 자 근데 fx가 마이너스도 됩니다. 마이너스 1, 4, x 끝. 근데 이렇게 넣어도 함수일까? 1차함수 맞을까? 플러스요. 얘도 1차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도 1차함수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이런 꼴로 표현 가능하면 1차함수 부를 건데 앞에 있는 수만 0이 아닌지 확인하면 되지 여기 뒤에는 그냥 어떤 수가 있으면 돼요.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맞아요. 이거는 생략된 거예요. 0이 생략된 거예요. 0. 어차피 이거 1차함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x 앞에 어떤 수랑 x 뒤에 어떤 수가 더해진 꼴이면 1차함수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1차함수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다? 1차함수를 구별하는 법. 얘는 1차함수다. 1차함수 아니다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ax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1차함수라고 부른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같이 다음 넘겨보시면 8번 문제부터 해볼까요? 네 개의 예시 중에서 1차함수라는 자격이 되는 거. 너 함수야? 근데 1차함수까지 되니?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눈으로 푸는 거라서 XO, XO 그렇죠? XO, XO 나왔으면은 잘 함수를 구하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다시 앞으로 오면요. 이 다음에 이제 그다음 네 번째. 자, 그럼 얘들아 이제부터 1차함수라고 약속을 하고 그 1차함수를 단순한 계산의 나열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계산된 나열로 보지 말고 우리 조금 더 눈으로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그래프라는 걸 그려봅시다. 1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1차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 만약에 얘들아 y라는 수는 결정이 됩니다. ax 더하기 b 이게 1차함수라고 칠게요. 자, 근데 1차함수를 한번 우리가 눈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프, 즉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자. 이렇게 평면, x축과 y축. 됐습니까? 자, 근데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y는 적당한 세볼게요. 적당한 수? 3x 더하기 2가 있어. 1차함수 맞죠? x의 3배 더하기 2야. ax 플러스 b. 자, 근데 1차함수 꼴인데 얘를 어떻게 그리지? 첫 번째는 이거야, 얘들아. 봐봐. 우리 3x 더하기라는 게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너무 보기 거추장스러워서 얘를 버릴게요.
그럼 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리면 얘는 일단 뒤에 숫자를 떼면은 y는 3x라는 다른 규칙으로 대신해 볼게요. 다시 한번 더하기이지만 이를 떼. 그러면 요 기본 형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y는 3x는 우리 배웠죠 이미. 다시 얘는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정비례. 우리 뭐 했었지? 자 x마다 y의 표를 완성해보자. 1을 넣으면 1부터 넣지 마세요. 0을 넣으면 0의 3배가 y니까 6 나옵니다. x에 1 넣으면 3. x에 2를 넣으면 6. x에 3을 넣으면 9.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0,0, 1,3 이렇게 좌표를 읽으면 이곳에다가 점을 찍으면 x마다 y 0,0이니까 여기 1,3 1과 3의 교차하는 곳 여기에요. 2랑 6 2일 때 6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좌표를 찍고 교차하는 곳에 점을 찍고 얘를 자를 가져와서 연결하면 우리가 정비례라는 규칙으로 배웠죠. 그렇습니까? 이게 y는 3x예요. 중1 때 배웠던 거. 괜찮습니까? 자 근데 그럼 정비례 규칙을 그릴 수 있다면 의미 실제로 우리는 3x가 아니라 더하기 2를 그리고 싶어. 더하기 2.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y는 3x에서 그려놨던 이 모든 수를 잘 보면 얘들아 어차피 여기다가 0을 대입한다는 건 0을 대입한 다음에 더하기까지 하면 되니까 우리가 3x를 그렸던 것에 모든 y 결과를 2씩 올리면 되겠죠. 다시 그러니까 일단 뒤에 숫자를 무시한 결과들에 모든 2를 수를 그러니까 2라는 수를 올리면 새로운 y가 나오겠지. 이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러면 2를 올려서 좌표를 찍어. x는 유지하면서 다시 x는 유지하는 거야. 근데 y들을 2를 올려봐. 그럼 어떻게 되겠니? 0,2가 되겠지. 다시 한번 0,2. 여기 있던 점이 마치 두 칸 위로 당겨진 커저를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1일 때 아까 3이었거든? 근데 1일 때 3이었는데 더하기까지 하면은 이 점이 마치 위로 점프한 것처럼 점프. x는 유지하면서 y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2를 올리면 5에 닿겠다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마다 2였을 때는 6이었는데 2,8을 찍으면 돼. 그럼 2였던 수가 6인데 두 칸 올리면 8 정도. 이렇게 모두 2씩 올려서 점점점 찍으면 어떤 직선이 나온다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보냐면 1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형태라고 봅니다. 자, 1차 함수는 이런 그림이에요. 자, y는 ax 플러스 b는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뒤에 숫자를 무시했을 때, 내 말 들어봐야 되나? 뒤에 숫자를 무시한 그래프에 3x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그래프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뭐라고? 모양을 유지하면서 y축 방향으로 y축 방향은 위아래 방향이다. 그래서 y축 방향으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도록 평행하게 그려집니다. 그렇습니까? 얼마만큼 평행인데 그만큼은 몇일까? 뒤에 숫자만큼. 뒤에 숫자만큼. 이만큼. 그 뒤에 상수항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쌤, y는 3x 빼기 4라는 함수가 있어요. 앞에 건 똑같아요. 뒤에 숫자가 붙었어요. 뒤에 숫자가 붙었어. 마이너스 4가 붙었어. 얘 어떻게 그릴까? x마다 y를 대입해도 되지만 대입하지 않고 해석할 겁니다. 무시했을 때 정비례 그래프, 원점을 관통하던 정비례 그래프를 다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밀어. 근데 지금은 이게 부정전 숫자 많이 사니까 읽을 땐 아래로 하면 돼. 아래로 마이너스씩 밀어요. 4칸 아래로 가. 점마다 아래로 4칸씩 아래로 가. 4칸씩 아래로 가. 해서 점을 모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몇 번 찍고 자로 연결하면 돼요. 자로 연결하면은 부드럽게 그려집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 책의 내용은 요 평행이동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나지 않도록 그려야 돼요. 원래 그래프랑 만나지 않도록 비슷하게 따뜻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고 근데 얘들아 지금 내가 한 건 뭐냐면 지금 x 앞에 있는 수 있잖아. 얘들아 x 앞에 있는 수가 내가 양수일 때를 그려봤어요.
오케이. 자 근데 어떤 함수는 x 앞에가 네거티브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음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더 3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그릴까요? 똑같이 하면 돼요. 일단 뭐 하자? 자, 평면을 놓고요. 평면. 일단 얘를 무시했을 때를 그려요. 그럼 무시해서 옆에다 적으면 마이너스 2x라는 아주 간편한 형태로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럼 뒤에 숫자를 떼면 요거를 그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리지? x, y, x, y를 적당히 대입해보시면 첫 번째 0을 대입하면 두 배도 0이에요. 즉 0,0을 지나야 됩니다. 0, 0. 그 다음은 x가 1일 땐 마이너스 2로 가야 되니까 다시 한번 1을 넣으면 나오는 결과는 마이너스 2니까 1과 마이너스 2 1과 마이너스 2를 찍고 점을 연결해요. 점. 그러면 그 점과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면 얘가 1참수죠. 아 이거 정비례 그래프죠? 그렇습니까? 그다음 뭐 하면 돼요? 얘를 완벽하게 그려놓고 쭉 그거를 더하기 3 한다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더하기 3 뭔데요? 아 위아래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이러면 돼요. 더하기니까. 그래서 더하기 3면 각각의 이 선에 점별로 위호색한 한 느낌에 전부 다 올리지 말고 대표점만 옮기면 돼요. 대표점 2개 정도만 새끼 올리고 점과 점을 또 많이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쭉 갈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모양은 유지가 되지만 위로 올리냐 아래로 내리냐 이런 모양의 좀 위치가 좀 바뀝니다. 오케이?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평이동한 것이다. 좋아요. 자 다음 쪽에 5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5번은 어떤 거에 얼마만큼 평이동할 것이냐 어떤 만큼을 적으면 돼요. 만큼 숫자만큼 이동한 거다. 이번 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답이 바로 보여야 돼요. x 뒤에 놓인 수가 이동한 만큼입니다. 그래서 각각 숫자를 보시면 돼요. 네, 부호 포함해서 읽으면 돼요. 부호 포함해서 읽으면 5 마이너스 3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 다음에 아래 문제를 해볼까요? 자, 모는 종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모는 종이에다가 y는 ax가 그려져 있으면 더하기 b, 꼴은 더하기 b. 올리거나 내림이에요. 올림 또는 내림입니다. 그래프를 위아래 방향으로 당기시면 돼요. x 뒤에 더해진 수만큼 올리면 돼? 또는 내리면 돼? 간격에 맞춰서 점을 잘 연결하시면 됩니다. 직선을 그릴 때는 몇 개의 점을 찍고 충분히 연장까지 주세요. 충분히 연장. 삐뚤삐뚤하게. 취향 차이가 이렇게 반듯한 거죠. 봐봐. 이렇게 반듯.
이거 지금 거의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은 두 개의 점만 찍고 연결하면 해도 되는데 지금 근데 갑자기 휘었잖아. 휘어버렸잖아. 너무 무리기. 위로 몇 칸, 아래로 몇 칸씩 점들을 밀어서 찍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도 어렵잖아요. 8번 문제는 대괄호 안에 놓인 그만큼 평행이동 한식 식을 나타내면은 그냥 뒤에다가 붙이면 돼요. 문제에 주어진 식에다가 더하기 그 수, 평행이동하는 수를 올려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건 근데 제가 봐야 되긴 하는데 쌤 모든 종이가 없으니까 나도 못 보네. 두 칸 올린 거예요. 이게 플러스 기준선으로부터 내린다 마이너스 2 그러면 기준선으로부터 두 칸 내리고 두 칸 내리고 두 칸 내려서 전배를 연결하면 나올 거야. 너무 붙었다. 나. 나도 모르겠네. 보는 줄은 없어서 그런다고. 보는 적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저도 저희처럼 책이 있으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y는 마이너스 2x예요. 마이너스 2고요. 그다음 7번 같은 경우는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 2x.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2x. 얘에다가 더하기 3 빼기 3이에요. 더하기 3이니까 이번에 좀 크게 3칸 위로 3칸 위로 해서 3칸 올라간 모든 종이를 찾으면 길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3칸 아래로 3칸 아래로 가면 연결하면 되겠죠. 그럴싸하게 글씨됩니다.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대괄호 안에 있는 수만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8번은 y는 6x 빼기 7로 붙이시면 되고요. y는 마이너스 8분의 3x 더하기 2분의 1로 이어 붙이면 평이동한 식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겁니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쪽. 자, 유형으로 갔어요. 이거 하고 쉴 수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끝났어요. 쉴 수 있어요. 자, 다시 1번부터 복귀해. 머릿속을 정리해보자. 첫 번째 주제 뭐야? 1번 박스 볼까? 자, 제목을 볼게요. 자, 함수. 함수는 두 글자인데 뜻이 뭐였지? 읽어봤을 때 x가 변할 때마다 y가 오직 하나씩 등장하는 거. 하나씩 등장하면 함수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대로 두면은 얘들아 1번 자연수 x의 배수 y. 읽어봤을 때 함수일까? x마다 배수 y? 이거는 함수가 아니죠. 몇 번 예시를 들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 x마다 y가 많죠. 2번은요. 한 변이 x인 정사각형의 둘레. 그럼 정사각형이란 말 때문에 사각형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 2, 3면 4배, 4배씩 나오니까 둘레는 함수가 맞아요. 왜냐면 계산해보면 함수 나오죠. x보다 작은 자연수 y. 3번도 함수가 아니죠. x보다 작은 자연수 y라는 말은 해석해보면 여러 개 나와요. 그쵸? 4번 x를 5로 나눈 나머지. 그럼 x가 변할 때마다 5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하나씩 그쪽입니다. 0, 1, 2, 3, 4 중에 나오겠죠. 그 다음 5번 10리터를 x명에서 나눠 마실 때 먹는 한 사람당 먹는 물이야. y리터면 10분의 x를 먹으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함수가 아닙니다. 오케이? 확인 문제 1번 해볼까요? 자, 여러 예시들을 읽었을 때 이 함수 맞다, 틀리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을 해봅시다.
기억부터 이해해. 함수의 규칙에 들어맞는 법. 의외로 처음 문제부터 다들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대부분 답이 아니에요. 같이 볼게요. 얘들아, 확인 문제 1번에서 함수가 맞는지 확인. 자, 기억. y는 같다. 마이너스 6x. 니은 y는 같다. 4분의 3x. 디귿. y는 같다. x분의 15. 리을. y는 같다. 10-x. 미음. y는 자연수 x의 소인수. 소인수가 뭐였지? 그다음 비읍. y는 자연수 x의 약수의. 자, 그러니까 문제를 잘 구별해야 돼. 이거는 아까 뒤에 배운 1차 함수를 구하시고가 아니야. 이건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자, 함수인 것이라는 건 x마다 y가 하나씩 잘 나오면 돼요. 하나씩, 한 개씩. 자, 근데 함수는 규칙이 완벽할 수도 있고 규칙이 없는 것도 함수예요. 그다음 규칙이 없어도 함수일 수 있어요. 오케이? 첫 번째 얘들아, 기억. y는 마이너스 6x. x를 변화시켜 보세요. y가 하나씩 나옵니까? 맞아요? x가 1, 2, 3, 4 변하면 y도 곱한 만큼 나올 거 아니야. 함수가 맞죠? 얘는요? x가 변할 때마다 3대 3 곱하면 되니까 얘도 함수가 맞아요. x마다 y가 하나씩. 이것은 분수도 함수지. 다시 한번 1차 함수 말고 그냥 함수요. 함수라는 말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함수예요. x마다 y가 하나씩인지 확인하면 돼.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y가 나오죠. 함수 맞죠? 오케이? 리을은요? x가 변할 때마다 y가 하나씩 나옵니까? 1 넣어보세요. 2 넣어보세요. 3 넣어보세요. 10에서 빼면 되니까 함수 맞죠? 이해되니? 벌써 얘들아 4개까지 함수예요. 가능하나? 자, 미음은요? y는이야 같다. 자연수의 소인수. 이거 뭐죠? 이거 함수 아니죠? 네. 왜요? 저왜 한번 표를 그려봅시다. 내가 모를 때는 한번 몇 번 대입해봐요. x마다 y. x가 1이면 자연수 맞죠? 근데 그거의 소인수는 몇이야? 1의 소인수 누구죠? 1 혹시 소인수의 정의를 아십니까? 2 3 소인수가 뭐죠? 2 4 5 7 그 약수를 자기 자신과 보면 아, 네. 인수 중에 소수인 거. 그죠. 약수면서 소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의 약수면서 소수인 게 소인수예요. 1은 소인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1은 소인수라는 걸 해석할 수가 없죠. 1에 소수인 게 있어요. 1은 소수 아닙니다. 참고로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1은 벌써도 계산할 수 없어요. 참고로. 자, 2는요. 소인수 있어요. 1이 아니에요. 2의 소인수는 2 자체지. 이 하나예요. 이렇습니까? 근데 얘들아 3은요? 소인수 뭐예요? 얘를 나눌 수 있는 약수 중에서 소수인 거. 3밖에 없어. 3수. 근데 4는요? 2사요? 그러니까 자, 소인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소인수는 약수면서 소수인 것만 셋이 오야.
그럼 4의 소인수는 2밖에 없죠. 이렇습니까? 5는요? 소인수 읽으면 5예요. 자기 자신. 그럼 선생님 한 개씩 나오네요. 한 개씩 나오네요. 한 개씩. 근데 6은요? 있어. 2랑 3. 아 얘가 걸리겠네요. 얘 이상. 합성수 때문에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소인수 하면. 이거는 함수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6 만드는 게 아니라 10도 망이에요. 10도 망합니다. 소인수를 계산하면 2개씩 나와요. 또 3개 나올 수도 있고. 비읍은요? 근데 비읍은 구별되는 단어가 있어. 소인수냐 약수의 개수냐. 근데 얘들아 비읍은 약수의 개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치? 약수의 개수 함수가 맞아요. 왜죠? 표를 그려보세요. 몇 번 해봐 얘들아. 규칙이 돼. 뭐 있나 하면서 x만 나와요. 얘들아 1이라고 치면 1의 약수의 모든 개수 라는 한글로 읽어봐. 약수의 모든 개수. 1은 약수가 몇 개예요? 1 하나뿐이죠. 약수예요. 약수. 2는요? 1, 2니까 개수를 세면 2개네요. 3은요? 1, 3이라서 약수는 2개네요. 4는요? 1, 2, 4인데 그거의 개수야. 그것들의 개수. 그러면 1, 2, 4니까 3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쨌든 몇 번 하다 보면은 모든 수마다 약수의 개수를 결정이 돼서 하나씩 개수.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5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함수인 것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먼저 읽기는. 왜냐면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잘. 함수였네? 이게 함수구나. 그래서 그냥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표를 세워보면 돼요. x마다 y를 세봤더니 하나씩 잘 결정이 된다. 좋습니다. 그럼 옆으로 가볼까요? 옆에 얘들아 확인 문제 2번이야. 아니 옆에 얘들아 3번인데 필수 문제 2번. 제목이 뭐예요?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건 바로 fx라는 함수가 기호가 있어요. fx라는 함수 기호가 있을 때 fx에다가 x가 변할 때마다 얻어지는 수를 f 땡땡이라고 적어요. fa 또는 f1, f4. 그래서 우리는 확인 문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읽어야 수 있습니다. 그냥 함수를 바라보면서 괄호 안에 있는 수만큼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 3번은 1번부터 5번을 싹 다 대입해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수로 넣어봤을 때 옳지 않게 계산되는 건 5번이죠. 이렇습니까? 왜인지까지 알겠어요? 몇으로 바꿔야 됩니까? 14. 같다 14 맞아요. 저거는 6이 아니라 14로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4번도 바로 해볼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서. 자, 함수값이 결정돼 있는 경우에 이거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넣었을 때 어떤 수가 확정이 됐다면 그 문자는 뭐였을까?
나왔어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 빠르게 하자면 일단은 이거는 함수값 2번 구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일단은 fx가 분모분의 분자야. 다시 한번 분모분의 분자. 근데 이거일 때 그럼 괄호 안에 숫자가 4로 바뀌었네. x인데 4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4로 바꿔주세요니까 자 x에다가 4를 넣으면 4분의 a죠. 됐습니까? 왜냐면 4분의 분자. 근데 그게 얻어진 결과가 마이너스 5니까 서로 같아지려면 a는 마이너스 20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야 마이너스. 그럼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걔를 다시 원래 자리로 넣으면 돼요. 자, 분자로. 따라서 그럼 fx를 다시 조립하면 x분의 1점인데 a가 마이너스 10으로 1점하니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은 새로운 숫자 마이너스 10을 또 넣으면 돼요. 구하라는 게.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10 대입하면은 2가 나온다 하시면 됐습니까?